정월서는 이른 아침 거울 앞에서 조용히 옷깃을 고르고 있었어요. 손자의 졸업식을 떠올리며 밝은 색 옷을 선택했고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는 듯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만큼은 가족 모두와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 있었고 그 감정은 그녀도 쉽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가족 행사 때마다 느껴왔던 미묘한 거리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곧 차 올 거예요. 그래, 금방 내려갈게. 학교 강당은 가족들과 학생들로 북적였고 환한 꽃다발과 카메라 플래시가 행사 분위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월서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손자를 찾았고 그 순간 손자가 환한 얼굴로 달려왔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삶의 의미가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손자는 늘 그녀에게 기쁨이었고 오늘은 그 기쁨의 결실을 함께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할머니 왔다. 손자가 반가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도윤이 오늘 멋지네. 월서는 손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사진 찍자고 기다려요. 손자가 안내했습니다. 가족이 모여 있는 위치로 이동하자 아들 민호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며느리 박소연은 사진 구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사람들의 위치를 계속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꽃다발의 방향, 아이들이 서는 위치, 배경 등이 모두 그녀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듯 세세하게 움직였어요. 월서는 조용히 그 지시에 따르며 방해가 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저쪽으로 조금만 옮겨주세요. 며느리는 시선을 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 서면 되겠니? 월서는 조용히 자리를 옮겼어요. 꼬지 가려서요. 저쪽이 나아요. 알겠다. 월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을 찍기 직전 며느리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월선이 들고 있던 작은 봉투가 사진을 망친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짜증이 섞인 걸음으로 성큼 다가왔고 주변 사람들은 그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하며 조용해졌습니다. 월서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잠시 멍해졌지만 어떤 상황이 닥칠지 예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며느리가 말을 멈추고 손을 치켜 올렸습니다.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다음 순간 큰 소리와 함께 월선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강당의 공기가 얼어붙으며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에 그쪽으로 향했어요. 플래시도 멈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끊겼습니다. 월선의 볼에는 파도처럼 통증이 번졌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다가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감추고 싶어도 얼굴의 떨림은 숨길 수 없었고 충격은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만해. 아들 민호가 말했지만 힘없는 한마디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며느리는 말을 잇다가 주변 시선에 눌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슬픔, 혼란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어요. 월서는 뺨에 손을 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가족 안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였는지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손자를 축복하고 싶던 날이 모욕의 순간으로 덮여버렸습니다. 괜찮아요? 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괜찮다? 월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진 다시 찍자. 며느리는 상황을 덮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월서는 말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당과 사람들의 소음이 멀어지며 그녀의 주변 세계는 조용하게 가라앉았어요.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오랜 세월 참고 살아온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존중받지 못했던 시간들, 견뎌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오늘로 인해 더 이상 미뤄둘 수 없게 된 결심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손길을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녀는 짧게 대답했어요. 제가 같이 갈까요? 손자가 말했지만 며느리의 눈치에 망설였습니다. 월서는 혼자 학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자 방금 전의 통증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마음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해 왔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겠죠. 작은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그녀의 가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월서는 고개를 들고 한 번 더 학교를 바라본 뒤 그곳을 천천히 떠났습니다. 졸업식의 환한 축하 소리는 멀어져 갔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제 다른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오늘의 모욕은 그녀의 삶을 바꿀 첫 단추가 되었고 앞으로의 모든 선택을 이끌어갈 시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소연과 민호 그리고 손자는 졸업식이 끝난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안에는 축하 꽃다발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지만 분위기만큼은 어떤 축하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월서는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들어섰습니다. 졸업식장에서 받았던 모욕의 여운이 여전히 얼굴과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손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 민호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왔다. 월서는 짧게 답했어요. 오늘 힘드셨죠? 손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다. 도윤아 졸업 축하한다. 월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박소연은 이미 식탁에 앉아 냉정한 표정으로 물컵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편함이 드러나 있었고 그 불편함의 방향은 분명 월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졸업식장에서 벌어진 일을 이미 자신의 기준으로 정당화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월선이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조차 그녀는 시선을 맞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이런 행사에서는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해요. 박소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조심이라. 월선은 잠시 멈추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진도 망가지고 분위기도 흐트러졌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니? 월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소연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며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갈등을 피하고자 눈만 깜빡이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없이 서 있었어요. 그는 평생 가족 갈등 앞에서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손자는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알아채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월서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 안 공기는 따뜻해야 할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더욱 차가운 외로움을 느꼈어요.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녀의 자리는 언제나 뒤편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듯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소리냐? 월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오늘은 서로 예민했으니까. 민호의 말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월서는 아들을 바라보며 오래전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아들은 늘 이렇게 갈등 앞에서 도망치듯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침묵에 기대거나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박소연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식탁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날카롭고 눈빛은 단단하게 닫혀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오늘의 사건을 시어머니가 만든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겪은 모욕과 상처는 그녀의 관심 영역 밖이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박소연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살짝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래, 너 말대로 앞으로는 없겠지.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월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어요. 그녀의 등에는 오랜 세월 쌓인 무거운 감정들이 얹혀 있었고 그 무게가 그녀를 곧 더 큰 결심으로 내몰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조용히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머니, 손자가 작게 불렀습니다. 괜찮다. 월서는 짧은 대답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 공기에는 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그 침묵을 깨려 하지 않았고 특히 박소연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자각하지 못한 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만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로 월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홀로 서서 졸업식장에서 벌어진 일을 천천히 떠올렸어요. 땀에 남은 따끔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참고 버티며 살아왔지만 이젠 인내 너머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작은 방 안에 고요가 가득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그녀의 내면은 뜨겁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머지않아 큰 결심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정월서는 방 안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오래된 결심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에서의 사건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묵혀온 가족 내 위치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다시 확인시킨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그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땀의 따끔함은 잦아들었지만 마음속 흔적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잠시 뒤 월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그녀가 비밀리에 쌓아온 서류들과 계약 문서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세상 누구도 모르는 그녀만의 세계였고 그 안에는 가족조차 상상하지 못한 규모의 자산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수십 년 동안 부지런히 모은 투자 기록과 해외 사업 지분, 재단 운영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이 금고를 열 때마다 지나온 삶을 다시금 정리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었구나. 월서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오래 미뤄둔 일들을 해야겠죠. 그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손끝으로 넘겼습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오랜 인연인 윤비서에게 연락을 보냈어요. 윤비서는 평생 그녀의 자산을 관리해온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윤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정확한 태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회장님, 윤 비서, 자료 정리 좀 해야겠네. 예상했던 일인가요? 오늘 확실해졌어. 월선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어요. 윤 비서는 곧바로 그녀가 원하는 방향을 이해했습니다. 그와 월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금융권 인맥과 법률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 이제 그 인맥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월선은 며느리 박소연의 모든 활동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 보복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오랫동안 묵혀온 부정함과 거짓을 드러내고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윤 비서는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며느님 쪽 기록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제대로 봐야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네. 월서는 짧게 답했어요. 전화가 끊기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고요였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숨겨왔던 본래의 힘을 꺼내어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박소연과 관련된 모든 단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영수증, 기부금 증빙 자료, 며느리가 운영하는 활동에 대한 기록들, 월서는 차분하게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일부 서류는 정상적이었지만 곳곳에 수상한 패턴이 보였고 그 패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졌어요. 박소연의 소비 방식은 과도했고 기부금 명목으로 빠져나간 금액 중 일부는 목적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름만 빌려 기부 단체에 등록된 기록도 보였고 명세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도 발견되었어요. 이런 모습이었구나. 월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눈을 감고 살았던 걸까? 그녀의 손은 잠시 멈췄지만 금세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박소연의 민낯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빠르지 않았지만 매우 정교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마음에는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류 정리가 끝나갈 무렵 창밖에서는 새벽 공기가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월서는 문득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여전히 약하게 남아있는 통증이 오늘의 결심을 다시 강화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외로움, 무시,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서글픈 느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감정을 부숴버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매우 확고했어요. 월서는 서류를 정리하고 금고를 다시 잠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노트 한 권을 꺼내 새로운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노트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들의 중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줄 한 줄 적어나가며 스스로의 결심을 명확하게 굳혀갔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더 밝아지고 있었어요. 변화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둠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단단함과 앞으로 나아갈 용기였어요. 그녀는 그 둘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정월선의 반격은 조용하지만 거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해가 천천히 집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아직 깊은 잠에 잠겨 있었지만 정월선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는 듯 단정한 모습으로 서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제 새벽까지 이어진 준비는 그녀에게 새로운 각성을 가져다 주었고 오늘부터는 그 결심을 현실로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전혀 달랐어요. 더 이상 흔들림 없는 정확한 목표를 향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월서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옷깃을 고르며 침착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었고 오래된 경험에서 나온 균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녀는 가족의 그림자에 머무르던 태도를 벗고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나서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은 아직 잠든 듯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커다란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은 계획대로 움직이면 되겠지. 월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켜만 보지 않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잔잔했어요. 조용히 집을 나선 월서는 오래된 외투를 걸쳐 입고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녀의 발걸음에서는 오히려 묵직한 뜨거움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윤비서가 있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완전히 새로운 길처럼 보였어요. 어제까지는 가족을 꼭 붙들고 살아왔지만 오늘부터는 자신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되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윤비서는 이미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시기 전에 자료 검토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 오늘은 시작이 중요한 날이야. 예,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윤비서의 도움으로 회의실 문이 열렸고
책상 위에는 전날보다 정리된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 박소연의 금융 패턴, 사회활동 내역, 기관과의 거래 기록 등이 색깔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각각의 문서에는 의심되는 지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월서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문서들을 차례대로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읽어나가며 확신을 더해갔어요.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었고 여러 해 동안의 반복된 행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기부 명목으로 나간 자금 중 상당수가 실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고, 일부는 소연이 운영하는 단체를 통해 다시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오는 구조였어요. 거래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기간이 길고 반복적이었기에 명백한 문제들이 도드라지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군. 월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회장님, 장기간 이어진 패턴입니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그녀가 너무 완벽하게 숨겼던 거겠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월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빛이 회의실 벽에 서서히 번져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결의에 차 있었어요. 햇빛이 밝아질수록 그녀의 의지도 더욱 분명하게 굳어졌습니다. 윤 비서는 새로운 서류 몇 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이건 경찰과 금융기관에 정식 문의를 넣기 위한 사전 정리 자료입니다. 좋아. 정확하게 해야 해. 틈이 생기면 안 되지. 물론입니다. 이미 변호사 쪽과도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월서는 그 서류들을 꼼꼼하게 읽으며 몇 가지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거침없었고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한 문장, 한 항목이 잘못되면 전체 계획이 흔들릴 수 있었기에 그녀는 과거 사업가로서의 본능을 다시 꺼내어 정밀하게 분석했어요.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능력들이 마치 다시 깨어나는 듯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뒤 월서는 윤 비서에게 몇 가지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먼저 금융기관 조사부터 시작해. 그리고 언론 쪽은 아직 조용히 움직이고, 네, 회장님.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관련 기관에 첫 통보가 나가게 해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월서는 의자에 깊게 등을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숨은 고르게 이어졌지만 내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그 마음은 이제 후회가 아니라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묻어두지 않고 제대로 마주하고 정리해야 할 때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지.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확실했어요. 윤 비서는 마지막으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시지 않도록 하세요. 걱정 마. 나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 오늘부터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응,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월서는 회의실을 나서며 긴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밝고 차분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강하고 절제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운이 되살아나는 듯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 택시에 올라타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어요.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그 말은 조용히 흘렀지만 깊은 울림으로 그녀 자신에게 각인되고 있었어요. 정월선의 조용한 반격은 이제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월선의 조용한 움직임은 며칠 사이에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금융기관과 관련 단체들은 그녀가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조용히 시작했고, 내부에서는 작은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 박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자신의 발밑에서 땅이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어요. 아침 식탁에서 월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평소처럼
화장과 옷차림을 꼼꼼히 갖추며 하루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약간 예민해진 느낌을 받았지만 그 원인을 외부가 아닌 가족들에게 돌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런 아내를 부담스럽게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만 흘렸습니다. 손자는 분위기를 살피며 말수가 줄어든 상태였고 월서는 가족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다가오는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죠? 소연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볼게. 관리하는 팀 미팅이 있어서요. 어머니도 계시니까 점심은 알아서 드시고요. 그래, 월서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없지도 억울함이 담겨 있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하게 가라앉은 바다처럼 고요했고 그 안에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평온함을 느끼지 못했고 단지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어요. 소연의 가장 큰 실수는 상대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었고 그 습관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첫 번째 파문이 시작됐습니다. 소연이 운영한다고 말했던 기부단체의 재정 관련 서류가 감사기관에 정식 제출되면서 내부 조사가 개시된 것이었어요. 기관 직원들은 기록을 검토하다가 일부 수상한 정황을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불투명한 기부금 사용, 허위 기부자 명단, 목적지 불명 금액 등이 명확히 드러났어요. 그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반복적이었고 조사 범위는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언론 내부에서도 작은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윤 비서가 제공한 자료들은 기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그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를 넣기 시작했어요. 공식 발표 전이라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큰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기사 초안들이 작성되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밝히며 며느리 박소연의 이름은 조용히 여러 서류와 회의 안건 속에서 오르내리게 되었어요. 그 시각 소연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미용실에서 자신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기부 패널 초청 받으셨대요. 직원이 말했다. 역시 노력하면 다 알아주는 법이지. 소연은 만족한 미소를 보였어요. 요즘도 바쁘시죠? 그럼요. 행사도 많고 제가 관리를 잘해야죠. 그녀는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몰랐던 부분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자신을 향한 칼날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집에서는 월선이 윤비서와 통화하며 상황 진행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금융기관 쪽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 기반이 튼튼할수록 잘 보이니까. 언론 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절차대로 가. 예. 회장님, 월선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그 차분함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아가는 듯한 힘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숨겨왔던 거짓과 위선을 정확히 마주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녀는 이미 끝까지 생각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소연 씨 맞으시죠? 기부단체 관련 건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일부 자료가 불명확하여 조사 중입니다. 협조가 필요합니다. 조사요?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스러움과 불쾌함이 섞인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그 여우는 계속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서둘러 관련 서류를 확인하려 했지만 모든 기록이 깔끔하지 않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어요. 집에 돌아온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였어요. 민호 씨, 나 좀 이상한 전화 받았어. 무슨 전화? 기부단체 조사라는데 이게 도대체 조사? 왜? 모르겠어. 그냥 협조 요청이라고는 하는데. 민호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손자는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월서는 평소처럼 조용하게 앉아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고 이유 모를 불편함과 압박감을 느꼈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며칠 뒤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언론사에 취재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박소연 씨 관련 자료 확인 중입니다. 공식 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왜 이러는 거죠? 그쪽이 뭘 알고 있는데요? 확인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소연은 그제야 상황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뒤졌지만 뭔가 감출수록 더 불안해지는 기분뿐이었어요. 민호는 거실에서 불안하게 걸음을 왔다 갔다 하며 아들과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뭔가 알고 계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집 일은 너희가 만들어 온 결과겠지. 월서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한마디는 단호했고 깨끗했고 돌려 말하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소연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연락이 오고 재정 기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자 그녀의 얼굴에서는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행동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손끝은 떨리고 말투는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보다 누가 자신을 공격하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자료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정리한 사람은 정월선이었어요. 그날 저녁 월선은 혼자 집 앞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연의 위선과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한 오늘은 그녀에게 중요한 흐름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감정은 오히려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더 깊은 확신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녀의 말은 바람 속에 스며들었고 그 순간 조용하던 파도는 점점 커져가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연의 휴대전화는 며칠째 쉴 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금융기관, 조사기관, 언론사까지 다양한 번호가 떠올랐고 소연은 그 전화들을 받을 때마다 점점 표정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작은 실수 정도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안의 규모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거짓으로 채워놓았던 자신감은 흔들렸고 얇은 가식의 겉껍질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은 집안 곳곳을 서성이며 불안한 눈빛으로 문서를 뒤지고 있었어요. 서류들 사이에 손이 닿을 때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고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마음속 불안이 실체를 얻듯 울렸습니다. 민호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되돌아보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어떤 말을 해도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협조만 하면 된다고 했던 건데 이게 단순 협조로 보이진 않아.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대화는 겉돌았고 서로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방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 질문조차 그녀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자는 더 조용해졌고 거실 한쪽에서 책을 펴고 앉아 있었지만 글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집 문 앞에서 기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소연 씨 맞으십니까? 기부금 관련 사실관계 확인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조사기관에서 확인 중이라는데 입장이 있으십니까? 소연은 문을 급히 닫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세상에 왜 우리 집까지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일인 것 같아. 민호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때 월선이 조용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달리 그녀의 동작은 침착했고
오래 생각 끝에 결심한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소연은 그녀를 보자마자 이유 모를 압박감을 느꼈고 한 발 물러섰어요. 어머니 혹시 이 일, 어머니가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월서는 짧게 그의 이름만 불렀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의 목소리는 멎었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월서는 소연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어요. 그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명확하고 흔들림 없었어요.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소연은 그 시선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가볍게 생각하며 무시했던 존재가 사실은 얼마나 크고 단단한 사람이었는지 그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저 나한테 왜 이러세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냐고 묻는구나. 월서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왜냐고 묻기 전에 자신이 해온 행동을 먼저 돌아보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가 몇 번이고 뒤틀릴 정도로 몸을 뒤척였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불안은 점점 커졌고 그 불안은 결국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조사기관에서 정식 소환 통지가 왔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종이를 든 손을 떨어뜨릴 뻔했고 민호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민호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민호야. 월선이 부드럽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세상 이치 아니겠니? 어머니.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손자는 할머니의 이 말을 들으며 깊은 충격과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어른들이 외면하고 숨겨왔던 것들 뒤에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기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소연은 결국 조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문을 닫고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리고 있었고 신발은 점점 느리게 바닥을 끌고 갔습니다. 민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끝을 떨었어요. 더 이상 아내를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러 왔습니다. 월서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고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봉합되는 듯한 침착함이 스며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드러나겠지. 가족의 모습은 흩어지고 있었고 그 흩어진 틈 사이로 진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기관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박소연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동안 유지해왔던 여유로운 표정은 사라지고 그녀의 걸음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조사실은 차갑고 정돈된 분위기였고 그녀는 그 안에 앉아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느꼈습니다. 수년 동안 쌓아 올린 외적인 이미지와 다르게 그날의 그녀는 너무나 작고 흔들리는 인간이었어요. 조사관들이 서류와 데이터를 하나씩 펼쳐 보이며 질문을 시작하자 소연의 눈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반복되는 금액의 이동, 목적지 불명 기록, 기부금 명세서의 허위 가능성 등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몰랐다.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회피하려 했지만 자료들은 너무 정확했고 시간대와 내역은 조작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모순된 답변은 오히려 문제를 더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금액은 다시 개인 계좌로 돌아갔습니다. 조사관이 말했다. 그건 단체 운영비였어요. 운영비라기엔 개인 명의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직원이 잘못 처리한 것 같아요. 그녀의 대답은 점점 흐려졌고 말끝은 잘리지 않도록 애쓰는 듯 떨렸습니다. 조사관들은 감정 없이 사실만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어요. 참고인 진술도 이어지고 있었고 그 진술들은 박소연의 변명과 상충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민호가 손과 이마를 짚으며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게 다 사실이었나요?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호야.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월서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손자는 조용히 아버지와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빠르게 변해가는 가족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는 아직 어리지만 이제는 어른들보다 더 정확하게 상황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연은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닫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잿빛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 의자에 털썩 앉으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제 끝났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민호가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소환장이 더 올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럴 거야.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게 떨궜습니다. 소연의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행동의 결과였다는 것을 그는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왜 벌받아야 하는지 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억울함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사 내용을 확인한 기관은 바로 다음 단계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금융자료의 허위 기재, 기부금 유용, 고액 소비 패턴의 불일치 등은 이미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며칠 후 소연은 정식 조사를 위한 재소안을 통보받았고 그 통보서에 적힌 문구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기부금 관리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조사 대상자 박소연.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그녀는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아내를 감싸줄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민호는 절망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월서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진실이 오늘 마침내 빛 위로 올라온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소연은 또다시 기관으로 불려갔고 이번에는 변호인 동행 통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사회적 위치는 급격하게 무너졌고 그동안 그녀가 만들어왔던 고상하고 봉사하는 며느리라는 이미지는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 앞 기자들은 더 늘어났고 박소연 씨 기부금 횡령 혐의 사실입니까? 해명 계획 있으십니까? 가족들은 알고 있었나요? 그 질문들 속에서 소연은 도망치듯 문을 닫았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숨은 막혀 오듯 거칠었습니다. 그날 밤 월서는 혼자 창가에 앉아 조용히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후회나 미움은 없었어요. 오랫동안 눌려있던 상처가 조금씩 봉합되는 듯 했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은 평온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돌아오는 법이죠. 그녀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소연의 몰락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정월선이 선택한 법적 절차와 정의는 마침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침 햇빛이 조용히 집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오래도록 무겁기만 했던 공기 속에서 오늘은 어딘가 다른 결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월선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와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건물 위로 부드럽게 퍼지는 햇빛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거센 폭풍이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고요와 단단함을 품고 있었어요.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마음속 중심은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민호와 손자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나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그러나 오늘은 숨지 않고 마주해야 하는 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월서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니? 민호야, 저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결국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 했던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가족 안에서 벌어져 온 오랜 갈등, 방관, 무책임함.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민호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왔는지, 어머니가 어떤 상처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있었어요. 아버지 할머니께 잘못했어요. 손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월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화도,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견뎌온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넓고 단단한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돌아보면 모두가 조금씩 잘못을 한 거지 누구 하나만 탓할 수는 없단다. 월선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 민호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할게요. 집안 일도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손자도 고개를 숙이며 다짐하듯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 힘이 되어 드릴게요. 월서는 손자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너는 잘 자라줬구나. 고맙다. 도윤아. 그 순간 가족 안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던 갈등이 조금씩 봉합되는 듯한 따뜻한 울림이 퍼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법적 절차를 앞두고 있었고 가족의 질서는 이미 크게 달라져 있었어요. 월서는 손자에게 앉아보라며 손짓했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거란 생각이 들었단다. 이게 뭐예요? 내 미래를 위한 약속이지.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인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월선이 평생 구축해온 자산과 재단 운영권 일부를 손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정리해 둔 서류들이었습니다. 손자의 눈이 크게 뜨였어요. 저 이걸 받아도 돼요?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내 할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은 너뿐이었으니까.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뜨겁게 눈을 감았어요. 후회와 감사가 동시에 밀려와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 후 월서는 가족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어요. 우리 집안은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집이 되어야 해. 그녀의 말은 명확했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는 이제 내 역할을 다했다. 남은 건 너희가 결정해 나가야 한다. 민호는 그 말에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소연은 변호인과 함께 다음 조사를 받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문은 천천히 닫혔고 그 소리는 집안에 긴 여운처럼 번졌어요.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그 마지막 걸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월서는 거실 창가에 다시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과 햇살이 교차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긴 세월 속에서 자신이 지켜온 삶과 선택을 조용히 되짚어 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아닌 평온함이 스며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네. 그녀는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세상은 이제 새로운 질서 속에서 더 단단하고 더 고요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